정말로 죽을 만큼 운동하니까 살이 많이 빠지셨나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걸 제한된 1일 에너지 칼로리 소비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굉장히 효율적인 동물이라 어느 정도 이상을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 적응을 해가지고요 적은 칼로리로 쓰게 바꿔버려요. 운동량이 엄청 늘어나서 칼로리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심장, 간, 폐 이런 장기들 실제 사이즈가 줄어버립니다. 남자분들요 고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운동 정말 많이 하고 힘들다 보면은 성기능 이런 거 떨어지시는 거 옆에서 보신 경우도 있고 본인이 겪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당뇨 진짜 원인이 뭘까? 제가 이제 다이어트 진료를 보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뭐 당뇨 있으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뭐 혈당 문제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당뇨가 1형이랑 2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1형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거의 유전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건 일단은 제쳐놓고 2형 당뇨병을 좀 생각을 해보면 2형 당뇨병은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문제로 올 수가 있는 그런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야, 너 단 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너 당뇨병 걸려. 단 거 좀 그만 먹어. 하셨을 때 그게 바로 2형 당뇨병이 걸리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걸리는 걸까? 자, 일단 단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 단 게 당이죠, 당. 얘가 결국에 어디로 들어가냐?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소화기 거쳐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관에 당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혈당이에요. 혈당. 네? 혈관에 들어간 당.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자, 이 혈당이 올라가면 문제가 좀 생겨요. 이 혈당이라는 게 사실은 혈관 안에 오랫동안 계속 머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염증을 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혈관에다가 설탕을 주입해서 막 돌아다니면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시죠? 얘가 계속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로 쓰긴 써야 되는데 돌아다니다가 빨리 써버려야지. 이게 오랫동안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뭐냐면은 그 혈관 안에 당이 돌아다니잖아요. 걔가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면은 그러면 뭐 다리가 썩는다 그러죠. 당뇨병 걸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눈이 먼다고도 하죠. 왜냐하면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또 문제가 생겨서 뭐 이런 식으로 당이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생기는 게 당뇨병. 근데 왜 또 당뇨냐? 그게 뭐냐면요. 당뇨병이 있으면은 혈관 안에 당이 많아서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걔가 걸러져서 소변이 되는데 소변이 걸러져서 나와도 거기에 당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변이라는 게 이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건데 그 혈액 안에 있던 당들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얘가 당뇨, 오줌이 나왔는데 달달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오줌을 싸면은 거기에 뭐 개미들이 와서 먹든지 하겠죠. 그게 당뇨병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당뇨병이 걸리는 게 별게 아닙니다. 단 거를 많이 먹다 보면 혈당이 계속 올라서 그렇게 문제가 돼서 되는 건데 여기 한 가지 기전이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는 혈당이 올랐을 때 얘를 혈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세포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호르몬이죠. 자, 이 인슐린이라는 분이 쉽게 말하면 택배 기사님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혈관에서 혈당을 쏙쏙 뽑아가지고 세포로 전달을 해주십니다. 에너지로 쓰라고. 그래서 원래 인슐린 기사님이 전달을 다 해주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혈당이요 정말 많이 높아지면은 이 인슐린 기사님이 어이쿠 뭐야 전달해야 될 애들이 너무 많네? 이러면서 이 인슐린 기사님들이 엄청 많이 나오세요. 막 혈당이 막 수천만 개 나오면 막 인슐린 기사님도 막 수천만 명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갑자기.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받는 세포 쪽에서 인슐린 그 기사님들이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막 전달하려고 그러면 빨리 받으세요 이러면서 막 수천만 명이 와서 막 벨 누르고 이러면 그냥 문을 안 열어줘 버려요. 너무 많이 오네? 뭐야 이거 안 받아야겠는데? 뭐야 이상해? 이러면서 그냥 안 받아버려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의 저항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 기사님들이 수천만 명 나와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그냥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몸에서는 분명 인슐린 기사님들 보냈는데 안 받네? 뭐야? 내가 뭐 안 보냈었나? 아니면 뭐가 뭐 중간에 이분들이 뭐 딴 데로 샜나? 그래? 그러면은 뭐 인슐린 기사님 더 보내지 뭐? 이러면서 더 보내버립니다. 많이 와서 저항성이 생겼는데 더 보내요. 저항성이 더 생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인슐린이 있어도 반응을 안 해버립니다. 반응을 안 하니까 계속 당이 전달이 안 되고 혈관에 계속 남아있겠죠.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의 진짜 원인이에요. 하도 단 것만 많이 먹어서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 기능이 그냥 다 고장나 버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인데도 멈출 수 없는 식욕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식욕이 좀 특정한 식욕이에요. 왜냐면 당뇨인데도 멈출 수 없는 식욕이 가장 큰 거는 역시 단 것입니다. 단 것에 대한 갈망. 당뇨병 있으신 분들 단 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걸 아시는데 정말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 단 게 꼭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맛이라는 게 다른 거에도 많아요. 밥을 씹다 보면 약간 달죠. 빵, 면, 걔네도 단맛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에이, 무슨 말이야, 거기 무슨 단맛이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육볶음에도 단맛이 있습니다. 제육볶음에도 설탕 엄청 넣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모든 음식에 단맛이 있고, 이런 특히 단맛이 자꾸 땡기게 되는데, 이 단맛이 자꾸 땡기는 게 알고 보면은 우리 심리에서 좀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맛이랑 심리 상태랑 연관을 짓는 연구들이 좀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단맛을 갈구하는 경우에는 우울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감정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는 좀 인지는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은 얘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심리적인 부분을요, 좀 이게 다듬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거나 어떤 기분이 안 좋은 거를 먹는 걸로 풀려는 습관을 자꾸 끊어내고, 그 시간에 오히려 딴 활동을 해주는 겁니다. 먹는 거 말고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뭐 더 좋은 거 운동도 있겠죠, 취미 생활 중에. 이런 식으로 자꾸 딴 걸 해줘서 그 스트레스를 딴 걸로 풀어내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거 아닌데, 나 그냥 뭐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그냥 당 떨어져서 그래서 먹는 건데, 그것도 사실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때 당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당을 측정을 해보면 실제 저혈당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정말 뭐 5% 이하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당뇨병인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당뇨병도 아닌데 그렇게 자꾸 당 떨어졌다 느끼는 분들은 실제 당이 떨어졌을 리가 없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당이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훅 떨어지고 훅 올라가고 조절이 안 되면 그거야말로 당뇨병 아니겠습니까? 당뇨병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 저혈당이 됐을 리가 없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왜 하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냐? 제가 환자분들 오셨을 때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단 거 땡기시죠? 그때 당 떨어져서 저기 모여가지고 단 거 드셨죠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라시면서 무슨 뭐 점쟁이냐고 막 놀라세요. 놀라실 거 없으세요. 저는 하도 많이 봐서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왜 하필 3시에 5시냐? 점심을 먹고 나서 약간 소화가 어느 정도 됐을 시점이기도 하고, 그때쯤에 약간 실제로 당이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요. 저혈당은 절대 아니지만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쯤이 퇴근하기 전이거든요. 퇴근이 가까워지곤 있어서 피로도는 최대로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막판에 버티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약간 쉴 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습관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습관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내가 이걸 딴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차라리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드시지 마시고 나가서 다 같이 산책을 했다거나, 물론 뭐 일하는 도중에 나갈 수는 없겠지만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나아요. 특히 제 책 이 감량혁명에도 뭐 그런 부분은 많이 나와 있는데, 식욕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것 외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내가 먹다가 멈추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관적 식사를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직관적 식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 게 없어요. 제일 쉬운 직관적 식사,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한 가지 예시만 들어드리자면, 밥을 먹다가 중간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냥 일어나 보시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일어나면은 내가 배가 부른지 아닌지 굉장히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중력 때문에 위가 좀 내려오거든요. 그때 좀 더 포만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직관적 식사는 사실은 뭐냐면은 직관,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배가 부른지 아닌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주는 또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식욕 조절을 해주시면은 그냥 억지로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감량혁명에서 말하다시피 좀 무노력으로, 내가 굳이 의지로 꼭 들이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이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도 잘 모르세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다 까먹으셔가지고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앉아서 먹을 땐 몰랐는데 일어났더니 갑자기 배가 뭐야, 이렇게 나 배불렀었어? 이런 경우 꽤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느껴보셨을 거라 그 감각을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부르기 전에 멈췄어야 되거든요. 일어나 보면 내가 배부른지 아닌지를 좀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진짜 배부름 찾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혈당이 이상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당뇨 걱정을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이 당뇨나 당뇨 전 단계는 뭐 너무 많이 배가지고 거의 뭐 다이어트 환자를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거의 70-80% 환자분들이 당에 문제를 달고 오세요. 그래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유전적으로 윗대 이제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조심을 더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게 다 다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부를 똑같은 걸 내용을 줘도 분명히 어떤 친구는 솔직히 점수 더 잘 나오는 친구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를 다 인정하시잖아요. 똑같은 거 줘도 공부 더 잘하는 애들, 성적 잘 나오는 애들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은 음식 먹어도 살 더 찌는 사람 나오고요. 똑같은 양의 당, 설탕을 먹어도 그게 더 분해가 안 되고 몸에서 해소를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인종적인 차이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췌장 사이즈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훨씬 작다고 이제 하거든요. 사이즈도 그렇고 실제 당 분해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인종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개별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뭐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이제 식단이나 뭐 음식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간단해요. 사실 정말 별게 없습니다. 제가 딱 4글자로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다 필요 없고 이거 4글자 외우고 그냥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 책에도 맨 처음 챕터에 나와 있는데 당, 고, 탄, 이게 자막을 띄워주실지 모르겠네요. 저당, 고, 탄. 당질을 적게 먹고 고급 탄수화물을 먹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당질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설탕입니다. 설탕.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막 설탕 들어간 음식들 있잖아요. 딱 아시는 거.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빵 중에서도 뭐 초코빵. 이런 설탕 들어간 애들을 많이 줄이시던지 거의 안 먹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안 먹는 건 아니고 줄여서는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훨씬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많이 줄였어요. 그걸 줄이고 나서 오히려 활력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설탕은 일단 줄이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간단한데 고급 탄수화물은 도대체 뭐냐,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 당뇨라고 하거나 혈당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탄수화물을 아예 먹으면 안 된다, 탄수화물 절대 금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해도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는 없어요. 근데 먹으라고 하는 게 좀 내용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은 예를 들어서 백미밥보다는 뭐 현미나 잡곡을 드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걔네가 고급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아예 안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애로 먹어야 되냐?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애를 먹어야 되고요.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그 탄수화물 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아이들을 저는 고급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식이섬유가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하냐? 식이섬유는요, 쉽게 말해서 식물의 뼈예요. 뼈. 우리 동물 뼈 있죠? 삼계탕 드시면 뼈 나오죠. 식물 드시면 뼈 있었나요? 지금 여기 콩나물 드시고 뼈 발견하신 분 없죠? 근데 콩나물 먹고 이게 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끼죠, 이렇게. 그래서 빼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길쭉하게 좀 투명 같은 거, 걔네가 섬유질이에요. 걔네가 식물에 있어서는 뼈입니다. 그 형태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제가 굳이 뼈라고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 뼈를 먹어서 소화되신 분 있나요? 소화 안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섬유질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왜 먹냐? 소화가 잘 안 되는 특징 때문에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었을 때 그 당질이나 설탕이 빨리 분해가 안 되게 도와줍니다.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설탕들 같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애들이 소화가 빨리 안 되고 천천히 느리게 흡수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느리게 완만하게 오르겠죠. 근데 처음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에서 또 문제가 뭐죠? 혈당이 급격하게 많이 오르면 인슐린이 폭발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인슐린이 폭발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식이섬유 많은 거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르질 않습니다. 굉장히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 정도는 우리 몸에서 다 해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고급 탄수화물, 아무 탄수화물이나 드시지 마시고, 또 탄수화물이라면 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저당 고탄, 저당은 잘 하시고요, 알고 계시니까 고급 탄수화물 드시고, 그리고 첨가당, 그런 설탕 들어간 거 정말 드시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술은 설탕도 아니고 뭐 그런데 당뇨나 이런 데는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드시지 말라고 말씀 들었을 거예요, 많이. 얘는 어떤 혈당 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대사를 다 망가뜨려서 그냥 되는 게 없어져요, 몸에서. 한마디로 왜 먹으면 안 되냐?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는데 이거를 먹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대사가 다 망가져서 어디를 뭐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안 좋아요. 나라로 치자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총체적으로 막 난국인 거예요. 뭐
뭐 경찰 부패, 뭐 정치인 부패, 뭐 일반 사람들의 뭐 인식 부족, 뭐 교육, 그냥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정말로 드시면 당뇨가 나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제 제가 또 술을 드시지 말라 그러면, 아유 우리 저기 할아버지는 술 엄청 많이 드셨는데 90세로 장수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술 안 먹는데 나는 당뇨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별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는 어디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희들 모두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잘생긴 사람이 더 좋다, 나는 예쁜 사람이 더 좋다, 맞다 아니다? 솔직히 맞으시잖아요. 제가 만약 조금 더 잘생겼으면 제가 아마 구독자 지금쯤 200만은 찍었을 겁니다. 지금 20만인데 10배 됐을 거예요. 네. 제 후배인 친구가 굉장히 잘생긴 친구 이제 있는데 순식간에 10만을 찍었더라고요. 저는 엄청 오래 해서 20만인데 역시 잘생긴 게 최고다. 이 말씀 왜 드리냐? 잘생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못생겨도 잘 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유리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특별하고 그 사람이 특이한 거지 절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술을 먹어서 멀쩡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술에 유독 강하고 정말 특이하신 거예요. 사람이 정말 못생겼더라도 정말 자기만의 어떤 재능이 있고 정말 뛰어나서 구독자 많이 늘리고 하는 경우 꽤 많이 있죠. 근데 솔직히 잘생긴 게 유리하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술은요, 일단은 당뇨나 이런 데 안 좋은 게 분명히 맞아요. 대부분은 사람 통용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특수하게 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별로 이 나쁜 거가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런 분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무노력 다이어트, 노력하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이거를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말이냐, 다이어트는 죽기 살기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무책임한 거 아니냐, 노력을 해야지, 노력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딱 요거 하나 말씀 좀 드려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 하는 거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해라, 다 이 말씀 하세요. 그런데 일단 죽을 만큼 운동해라, 이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정말로 죽을 만큼 운동하니까 살이 많이 빠지셨나요? 아니면 그 빠진 게 유지가 정말 잘 되셨나요? 죽을 만큼 운동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분 운동하면 1kg 빠질 게 60분 운동하면 2kg 빠진다고 단순히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냐면 칼로리가 그만큼 소모되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하드자 부족이라는 이 부족이 있는데 이분들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요. 막 10km 걸어가서 물 키러 오고, 저희는 그냥 슈퍼 가면 고기 사오죠. 이분들은 고기 사려면 잡아야 됩니다. 쫓아가서 활 쏴서 잡아가지고 와서 직접 가죽 벗기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러고 구워 먹어요. 훨씬 힘들겠죠. 원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 칼로리 소모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처럼 그냥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리모컨 지금 누르고 계시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 하드자족의 하루 칼로리 소비량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한 10배? 20배?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걸 제한된 1일 에너지 칼로리 소비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굉장히 효율적인 동물이라 어느 정도 이상을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 적응을 해가지고요 적은 칼로리로 쓰게 바꿔버려요. 그렇게 쓸 때 몸에서 생각할 때 필요 없는 애들을 안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운동량이 엄청 늘어나서 칼로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심장, 간, 폐 이런 장기들 실제 사이즈가 줄어버립니다. 에너지도 덜 쓰고 사이즈가 줄어버려요. 남자분들요 고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무섭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 정말 많이 하고 힘들다 보면은 이 어떤 성기능 이런 거 떨어지시는 거 옆에서 보신 경우도 있고 본인이 겪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 또 있죠. 여성분들도 많이 겪는 건데, 자 다이어트 하다 보면 많이 빠지는 게 있어요. 자 살도 빠지는데 어디? 모발 다이어트. 탈모도 다이어트 할 때 많이 겪으시죠. 이거 왜? 우리 몸 입장에서는 별 필요 없는 겁니다. 생존할 때 필요 없잖아요. 쓸모없으니까 빼버려요. 그런 식으로 다른 거 필요 없는 데서 대사를 줄여버립니다.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딴 데서 대사가 줄어서 이 균형이 맞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죽을 만큼 운동한다고 꼭 죽을 만큼 살이 빠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든 결국에는 평균으로 회귀한다. 요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그러면 정말 조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굶든지 거의 먹으면 이렇게 요 정도? 이 정도만 드시고 마는데, 그렇게 드시면 초반에 살이 빠지긴 빠져요. 자, 근데 우리 생각에 평상시에 3000칼로리 먹던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 2000칼로리면 이게 1000칼로리 남는 만큼 살이 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좋아. 자, 2000칼로리를 기초 대사량으로 쓰니까 3000이 아닌 3분의 1을 줄여서 난 1000칼로리만 먹어버리겠어. 그럼 1000칼로리 먹고 2000칼로리 기초 대사량으로 빠지니까 마이너스 1000칼로리만큼 살이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원래 2000칼로리였으면 먹는 거 적게 들어온 만큼 기초 대사량을 줄여버려요. 자동으로 줄어버립니다. 이걸 대사 적응이라고 표현합니다. 메타볼릭 어댑테이션. 대사를요 줄여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사 줄어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먹는 게 들어오는 게 줄어들면은 쓰는 것도 줄여버립니다. 적게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굶다 보면 안 빠지고 정체기가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입이 터져가지고 그냥 평소처럼 조금 먹었는데 살이 확 찌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평소 월급 500만 원 받을 때, 그럴 때는 평소 월급 500만 원 받던 소고기 스테이크도 먹고 와규도 먹고 오마카세 드시고 택시 타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 500 받던 사람이 갑자기 수익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200으로 줄었어, 월급이. 택시 타실 수 있나요? 택시 못 타죠? 월세 내고 가는데 급급해가지고 돈을 못 쓰시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에너지가 줄어들면은 안 써버립니다. 쓰던 것도 줄여버려요. 다 안 써버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껴서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생각보다 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네이처지라는 정말 유명한 학술 저널에 진짜 30-40명의 정말 유명한 하버드 내 의대, 듀크 내 의대, 어디 국가의 보건복지부 담당자 유명한 분들이 30-40명이 모여가지고 선언문이라고 하면서 냈어요. 이거는 꼭 봐라. 진짜 유명한 학술 잡지거든요. 거기에 그런 분들이 30-40명이 모여서 냈는데 내용이 뭐냐? 그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이 찌고 빠지는 게 단순하게 의지력만으로 하는 거 아니다. 정말 수많은 다른 요소가 개입을 한다. 담즙산 분비, 췌장 크기, 우리 신경 전달, 호르몬, 인슐린, 그렐린, 렙틴, 수많은 요소들이 섞여가지고 살이 찌고 빠지고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걔네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살이 찌고 빠지는 게 좀 정해진 부분이, 내가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공부해도 성적 잘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똑같이 일해도 돈 더 잘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생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르게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처럼 얼굴이 태어날 수도 있고, 저도 박보검 씨처럼 태어나고 싶었는데 불행히도 얼굴이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더 잘생기고 싶었을 텐데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타고난 게 다르잖아요. 얼굴이 타고난 게 다르듯이 소화기관 타고난 거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안에도 얼마나 다를까요, 도대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안에 수많은 요소들, 아까 말씀드린 담즙산, 췌장 크기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호르몬들 수천만 개, 걔네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서 살이 찌고 빠지고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의지력으로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본인의 신경 전달 1.5배 의지력으로 올리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담즙산 하면서 담즙산이 나오고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력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은 뭘로 바꿔야 되냐?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잘 빠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소한 하나하나가 의지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중에 렙틴, 그렐린 같은 호르몬. 렙틴은 날씬 호르몬, 그렐린은 뚱보 호르몬이거든요. 얘네는 의지력으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렙틴은 나오기만 해도 살이 좀 빠지고 그렐린은 나오기만 해도 살이 좀 찌기 때문에, 그래서 날씬 호르몬, 뚱보 호르몬 부르는데 얘네 의지력으로 어떻게 하실 수 없잖아요. 얘네 뭘로 하셔야 되냐면요, 얘네 1순위는요 수면입니다. 수면을 잘 하셔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다이어트 하시면서 잠 잘 주무셨나요? 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엄청 많아요. 다 쌓입니다. 다 쌓이면 커져요. 뭐야, 티끌 모아서 티끌이지, 그게 말이 돼요? 아니요.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됩니다. 여러분 카드도 월말에 카드 딱 보시면 2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많이 나와요. 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뭐야 250만 원? 그거 보시면은 내가 쓴 게 아닌 게 혹시 있지 않을까? 뭐 어디서 내 거 카드 해킹당했나? 해킹당한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쓰신 거예요. 2만 원씩 썼는데 3만 원씩 썼는데 쌓여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이어트에서도 이렇게 작은 요소가 쌓여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작은 요소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잘 빠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살이 빠지게 하겠다는 게 그게 바로 무노력 다이어트거든요. 노력으로 하지 마시고 무노력으로 시스템 만들어서 다이어트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 이거 여러분 딴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유독 다이어트에서만 자꾸 의지력 타령을 많이 하세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 딱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만약에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엉망진창이야. 막 출근했는데 뭐 돌아가는 것도 뭔지도 모르겠고 담당자도 없어. 부서도 없고 막 그냥 이 사람이 이랬다 저 이랬다가 막 우왕좌왕하고. 자, 그런 회사에서 매출 올리라고 여러분한테 노력을 해서 의지로 매출을 늘리셔야지 막 이러면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가실 거잖아요. 내가 이런 데서 일을 왜 해? 매출 어떻게 올라가요? 시스템이 없는데. 심지어 식당에서도 마찬가지. 시스템이 없어. 막 종업원들이 어디 일할지도 모르고 막 요리하다가 막 서빙하다가 막 엉망진창이야. 막 나누어져 있지도 않아. 막 결제 누가 하는 거면 막 카드 포스기에 꽂혀있지도 않고 막 시스템이 없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매출 올리라고 하면은 못 올리죠. 다이어트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스템도 안 갖춰주고 노력, 의지만으로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살이 안 빠지죠. 잠깐 빠질 수는 있죠.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잠깐 빠질 수 있는데 돌아오시잖아요. 왜? 노력만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언젠간 쓰러지니까. 그래서 노력은 처음에 이 시스템 갖추는 거, 공부하는 거,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에 살짝만 쓰시고 그 뒤에 그 시스템 갖추는 거에만 살짝만 써주시고 그 뒤에는 무노력으로 하시라는 게 바로 제 무노력 다이어트의 내용입니다. 약이나 운동 없이도 무노력 다이어트가 가능하냐? 분명히 가능합니다. 일단은 운동, 근데 여기서 무노력 다이어트에서 말하는 게 운동으로는요 여러분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운동은 어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좀 없애주는 게 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정체기 극복하는데 운동 도움되고요, 요요 방지하는데 운동 도움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데 운동 도움되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살이 잘 안 빠지니까 지방 분해도 건강해야 잘 되니까 건강하지 않을 요소를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근손실을 또 방지해 줍니다. 근육이 많이 빠지면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살 축축 처지죠. 뭐 여러분 걱정하시는 대사량 줄어드는 문제도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운동이 다 없애줘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이 마이너스를 계속 안고 가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뭔가 돈을 모으시는데 계속 돈 빠져나간 데가 있는 거예요. 돈을 모아야 되는데 한 달에 200씩 계속 나가 어딘가에서. 그거 막지 않고 돈을 잘 모으실 수 있을까요? 뭐 물론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버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꼭 잘 될지. 저 같으면은 이 마이너스 되는 건 막고 돈 적당히 벌면서 좀 모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뭐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에도 운동 너무 힘들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약인데, 무노력 다이어트 하시면 사실 약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노력 다이어트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의학적인 이 간섭이 꼭 필요한 분들도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 뭐 첫 번째는 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살이 찌는 병이 있거나 뭐 그 병 때문에 먹는 약 때문에 살이 찌거나,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제가 좀 살찌는 경우도 있고, 또 불면증 약 중에는 자기 전에 먹게 만든 애들이 또 있어요. 이거 불면증 약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병 중에는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거 살찌는 것들, 그러면은 뭔가 다이어트 관련된 약을 같이 먹으면서 뭔가 질병 치료도 하고 이렇게 좀 의학적 간섭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살이 빠졌다가 쪘다가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은 대사가 망가집니다. 그럼 그 대사를 사실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 의학적 간섭이 좀 필요하세요. 이런 분들 좀 약을 드셔야 되겠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미 다이어트 약을 하도 많이 먹어봤는데 갈수록 살이 안 빠지네 하셨던 분들, 이거 이미 약으로 인해서 좀 약간 내성이나 좀 문제가 생기신 경우에요. 이건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약은 약으로 잡아야 된다고, 이런 경우에도 약을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몸의 좀 이상 상태를 해소해 줄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무노력을 하긴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어떤 그런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기가 참 두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이 해보셨는데 실패하고 아니면 요요하고 했던 분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의지력을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기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기도 두렵기도 하고요. 그럼 단순히 생각해봐도 다이어트라면은 시간, 돈, 노력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숙제한 것만 날려도 아니면은 뭐 일하다가 이게 정전돼서 날아가도 두렵고 힘든데, 다이어트는 몇 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시작도 못 하세요.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 수 있는데, 이때 의지력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은 내가 크게 힘들지 않고 이 시스템만 잘 짜면은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바꿔보시면 아마 조금 더 다이어트 시작하시기가 수월하시고 쉬우실 거예요. 두려움도 훨씬 사라지고. 그래서 의지력을 또 해야 되는데 의지력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제 감량혁명, 이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무노력 다이어트 체중 유지 쉽게 하시고 계속 이게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 채널 살빼남, 살을 빼주는 남자 살빼남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 한 20만 정도 되고, 와서 봐주시면은 저는 평상시에도 막 노력하세요, 많이 하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안 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라, 무조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내가 그렇게 의지력 안 쓰고 혼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도 한번 와주셔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에게 직접 뭐 진료를 받고 싶으시거나, 나는 여기서도 받지만 어떤 내가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린 뭐 몸의 문제나 건강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한의원인 보문담 한의원 오셔서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